개인 후원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큰 격려였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개인 자격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다 2012년 북한 인권 제3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통일부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해외 인권단체의 후원으로 전거리 교화소에 실태를 담은 책을 펴냈습니다. 우리말, 영어 그리고 일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대중들이 이제는 텍스트보다 동영상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 자료는 문자보다 그림을 중심으로 제작했습니다. 이후 북한의 주요 구금시설을 한 곳씩 다룬 특별판을 내기 위해 필요한 자료도 이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지금까지 미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지금은 좌우 진영의 정치적 논리를 넘어서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한국 사회에 알리는 일에 더 힘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과 후원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북한에서는 잔혹한 인간학대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학대는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도적으로, 공공연하게 그리고 대규모로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도 사람 살려요라는 울부짖음이 있는데 우리는 그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인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1996년쯤 이 실상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도 솔직히 설마 하며 모른 채 하고 싶었습니다. 인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가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 동족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박정희 반란군 통치 시절 온 세계가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인권 탄압을 비난하던 부끄러운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과거를 다시 떠올리는 것조차 싫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반인륜 범죄에 대한 고발이 과거 일부 반공 허위 선전의 연장으로 오해받는 것도 싫었습니다. 동시에 이 문제가 남북 화해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에 그냥 모른 채 하고 싶었습니다. 자기네 동포가 그토록 끔찍한 반인륜 범죄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한국 사회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라고 국제 시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혹독한 인간학대가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을 1996년경부터 탈북 동포들의 입을 통하여 그리고 국제 시민들을 통하여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쉽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주장이 남측 정보기관의 조작일 수 있다는 의심을 갖고 1997년부터 중국과 한국에서 각계각층의 수많은 북한 동포들을 두만강, 압록강 유역에서 그리고 중국 곳곳에서 직접 만나 물어보았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북한 동포들은 인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고 그 뜻도 알지 못했습니다. 국가는 어떤 나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될 수 없다고 여기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과 북한의 인권 탄압에 대해 거리낌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백 명에 이르는 각계각층의 북한 동포들과의 대화를 통해 원하지 않았지만 북한에서 벌어지는 반인륜 범죄의 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6년 현재 그들은 3만 명 이상이 한국에 정착했고 수십만 명은 제3국에서 생활하며 잔혹한 학대 현실을 한 목소리로 증언하고 있습니다.